네, 잠시 환율을 좀 짚고 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환율 얘기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환율이 얘기가 꺼내지는 거는 환율이 막 내려가서 원화 강세 이슈로 하면 참 좋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막 부흥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올라가는 이슈를 꺼내면은 주가에는 부담이 분명히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오늘 인버스 ETF를 또 우리 정경민 차장이 제일 싫어하는 인버스 ETF 꺼내 올 수밖에 없는 살짝 이제 안전판은 조금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킹달러 그러니까 달러가 강하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고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지금 1,400원대를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 정부가 자꾸 이제 구두 개입을 하죠. 대통령도 나섰고 그다음에 뭐 기재부 장관, 뭐 부총리 일제히 다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시장의 효과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직개입을 하기에는 우리는 이제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돼 있습니다. 직개입을 적극적으로 해버리면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게 피곤한 거죠. 미국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전기차 이슈도 뒤통수를 맞는 거 보면은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상당히 거칠게 나올 수도 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을 못 하니까 역외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위쪽으로 롱 재료들이 너무나 많죠.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밀고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시장에서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 다 잭슨 홀, 파월 의장의 연설 이것만 알죠. 우리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 연설을 했어요. 국내 언론의 보도가 전혀 안 나왔죠. 마지막 세션에 보도한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포인트는 그거였죠. 우리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이지만 페드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현실이지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페드보다 먼저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멈출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금리를 올리면은 원화가 절상이 돼야 되고 환율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미국이 얘기하지만 저거는 함의를 속내를 들여다보면 인플레이션 수출 법안입니다. 인플레이션 수출법. 왜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건 자기네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낮아지면 누군가는 인플레이션을 가져가야 돼요. 누가? 우리가 가져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이게 다 왜? 환율로. 환율은 페어, 그러니까 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면은 상대 통화의 가치는 내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미국은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기축 통화의 뭐랄까요? 하여튼 그런 힘이죠. 미국의 최대의 수출품은 달러입니다. 달러. 이거는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는 얘기들을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자꾸 자극을 받고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오늘 CPI가 그나마 그래도 한번 꺾어가지고 5.7이어서 그렇지만 다음부터의 CPI는 아직 몰라요. 이게 시차를 두고 배로 막 이렇게 실어오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CPI가 자극을 받으면 금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자극을 받죠.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정경민 차장이 얘기했던 제일 우리나라의 지금 약점이 부동산 부채란 말이에요. 이 부동산 부채가 자극을 받으면은 시장이 조금 부담스러워. 그래서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39금 증권 방송에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해놨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로딩되는 저희 매일경제TV 최이마의 39금 증권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얘기해놔가지고 마지막 방송처럼 돼버렸던데 어제 방송 이영수 대표랑 방송하면서 와 이제 우리 방송 접어야 될지도 몰라 막 유튜브 얘기입니다. 자, 내용은 지금 정리해 나갔는데 한 번은 짚고 가야 됩니다. 이게 한 번은 짚고 가야 돼서 종목을 물론 이제 찾아야 되죠.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네. 근데 조금 움직이는 게 이게 환율이 조금 떨어지고 오를 때는 10몇 원씩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가가 이제 조정기에 들어가면은 잠깐 반등했다가 더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환율이 지금 그런 현상이라서 조금 해지, 위험을 피해 놓는 전략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인버스 ETF
대도하는 얘기지만. 네. 네. 뭐 적극적인 투자의 관점이 아니고 해지 아니요. 전략인 그렇죠. 거죠. 네. 위험을 리스크라는 게 있구나. 아, 그렇죠. 그게 좀 심상치는 않구나. 네. 1,300 지금 50원이에요. 이게 말이 1,350원이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올 연초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네. 올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넘어갈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환율이 좀 충격적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조금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뭐 달러 인덱스가 오늘 거의 110에 이제 육박을 좀 한 상황인데 네. 지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연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너무 이제 또 긴축에 대한 공포가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런 시각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이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사실은 뭐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뭔가 정책 결정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 이제 뭐 이창용 총재 말씀도 잘 해주셨다시피 실제 거의 뭐 참여했던 모든 이제 뭐 지역은행 총재 그다음에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 총재 재무장관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일성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경계감을 좀 나타냈고 사실상 이제 금리를 계속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이제 위기에 직면을 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 경영 하시는 분들이 뭐 백날 첫날 다 뭐 지금이 가장 위기다 위기가 아닐 때는 없잖아요. 뭐 그거와 거의 비슷한 이제 논리로 위기 상황임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싶은 건 7월 달 FMC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FMC 성명서에 담겼던 내용과 그다음에 8월 말에 이제 딱 한 달 지나고 나서 잭슨홀 미팅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한 내용이 너무 결이 달라졌거든요. 네. 이게 한 달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건 사실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증시가 이제 너무 빠르게 기술적인 반등을 하면서 마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 상반기가 되면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좀 가민 반응을 했던 거죠. 그걸 이제 다시 조금 돌려놓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한 노조로 저는 이제 얘기를 좀 했던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번 주에 발표된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와 다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제 CPI를 보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아직까지도 이제 CME 패드워치에서 9월 FMC 때 금리 인상은 이제 몇 퍼센트, 몇 BP 할 건지 이제 전망을 한 걸 보면 네. 75BP가 60% 조금 넘고 아직도 50BP가 40%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이게 갈팡질팡 잘 모른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자체가 너무 강한 임팩트. 소위 말해서 이제 내년에도 4% 넘게 금리 올려놓고 금리 안 떨어뜨리고 내년 연말까지 4%를 계속 간다. 이렇게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이게 아다르고 오다른 게 지난 7월 달 불과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것과 8월 달에 지금 얘기한 게 이런 게 좀 달라졌다. 그러면 또 9월 말에 얘기하는 것과 지금 8월 달에 얘기했던 게 또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연준의 또 신뢰도의 문제하고 또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너무 시장이 또 이제 과도하게 긴축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물론 이제 달러가 지금 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구두 개입하는 게 저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부라든지 당국자가 구두 개입하면 오히려 이게 오버슈팅이 더 나와버리거든요. 네. 그걸 어찌 보면 이제 상방으로 쏘아 올리는 이제 신호탄으로 다들 이제 투기적인 수급들이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환율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툭 건들면 그냥 상방을 쉽게 뚫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이제 투기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감안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달러에 대한 이제 예측이 매번 틀렸어요. 네. 1326원 안 넘어간다 그랬는데 또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조심스럽게 1370원 정도를 상단으로 좀 보자. 올해 연준 고점이 한 1300, 1400원까지는 좀 너무 무시무시하고요. 네. 1370원 정도에서 좀 그만하자. 뭐 요런 이제 희망적인 발언을 조금 드리면서 적어도 이제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 미국장이 그래도 3시, 새벽 3시 이후에 정말 극적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약간은 뭐 좀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요 정도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희망이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는 거고 네. 실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번 환율 예측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석에 살 때 매번 틀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게 좀 저도 좀 불편합니다. 자, 기업은 그래서 뭐 찾아야 되니까 사실 인버스 ETF는 그냥 상징이고 오히려 역으로 뭐 레버리지 ETF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네. 네, 조금 이제 직관적인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네. 너무 나대지 마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알아서 갈 테니까 시장 너희들이 너무 이렇게 앞서가지 말았으면 너무 흥분하지 좋겠다. 말라는 거죠. 그런 이제 네. 의견을 준 것 같고 우리 시장도 생각보다 너무 빠른 좀 반등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급락 뒤에는 한두 달 정도의 이제 횡보가 나오면서 이제 좀 갈려야 되는 건데 너무 이제 시장이 이제 우르르 달려들면서 좀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습관처럼 요즘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앵커께 여쭤보잖아요. 시장이 왜 이렇게 센 거예요? 그리고 모른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늘 똑같이 모르겠어. 그리고 오늘도 제가 미국장 왜 이렇게 반등을 빨리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런 횡보 국면으로 저는 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했듯이 이제 뭐 9월 달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0.5, 0.25에서 한 1% 정도의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끝날지 아니면 거기서 변동이 생길지는 뭐 말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은 이제 약간 그런 것들에 좀 되었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빠른 상승이나 또 여기서 이걸 또 뭉개버릴 이유는 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2,400선 전후한 이제 이런 하단, 2,500선 전후한 상단, 여기에 좀 박스권을 좀 내다보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일단 시장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네. 뭐 이제 9월 말에 뭐 FOMC 때 모르죠, 진짜 뭐 0.5 정도 해서 그쵸. 뭐 생각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또 시장은 또 환호할 것이고. 맞아. 김혜미 좀 말이 맞아요. 오늘 네. 저녁에 미국 고용 지표가 이제 31만 명 예상이지만 그거보다 조금 낮아서 한 20몇만 명대 이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 금리가 밀리고 또 반등할 수 있는 동력이 달러가 조금 약해질 그렇죠. 수 예,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리고 또 이제 FOMC도 조금 뭐 그렇죠. 예상하고 저기 하면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자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태조 이방원의 이런 이 단어를 말씀드리기 굉장히 싫지만 어쨌든 네.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에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시간을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하나 또 뉴스 나온 게 이제 또 조지아 주지사가 네. 우리 현대차 좀 살려주자라는 발언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IRA 아까 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 부품 쪽의 심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아와 현대차의 이제 월간 그 판매 대수도 미국 내에서 나쁘지 않게 상대적으로 나왔거든요.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메이드 인 USA가 아니면 보조금 안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인플레 관련 법안 여기 때문에 이제 좀 심리가 좀 꺾이면서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차츰차츰 회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오늘 장은 좀 자동차 쪽에서 좀 실마리를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뭐 기아나 화신, 모트렉스 같이 좀 수급 살아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보면 이렇게 좀 그래도 중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불편하게 말씀을 드렸을 수 있지만 다 아시지만 환율 리스크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불편한 진실이고 그리 되지는 않기를 또 간절히 바래. 항상 종속 변수잖아요, 이게 환율이.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짜증나는 게 앵커께서 인버스나 곧버스를 말씀하셨을 때 네. 틀린 적이 없다는 아니야. 게 굉장히 짜증납니다. 많이 지금. 틀렸어요. 많이 네. 틀렸어요. 네. 틀리길 틀리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오늘은 틀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또 기업을 찾아야 되죠. 오히려 자동차에 대한 반전 포인트를 한번 지적해 주셨고